자경루. 조선 세종시대 한양 궁궐은 분주했습니다. 해시계만으로는 밤의 시간을 알 수 없었죠. 백성들은 시간을 제대로 알지 못해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고 사람들은 대략적인 감으로만 시간을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농사도 잘 짓고 생활도 편리해질 것이라 생각하셨죠. 궁궐 안허전에서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마주 앉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말했습니다. 영실아, 밤에도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시계는 해가 없으면 쓸모가 없지 않느냐? 장영실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물의 흐름으로 시간을 재는 물시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작동하는 시계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를 믿는다. 백성들을 위해 좋은 물시계를 만들어 주게. 장영실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중국의 물시계를 연구했지만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고 더 편리한 물시계를 만들고 싶었죠. 중국의 물시계는 사람이 직접 시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를 구상했습니다. 장영실은 매일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물이 일정하게 떨어지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그는 여러 개의 물통을 계단식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위쪽 물통에서 아래쪽 물통으로 물이 차례차례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었죠. 작업장에서 장영실의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물통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지 않을까요? 만들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장영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 해야 물이 일정하게 흐른다네. 정확한 시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 백성들을 위한 일이니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네. 장영실은 구리와 쇠를 다루는 장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물통의 크기를 재고 또 쟀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측정하고 또 측정했죠. 작은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한 장인이 말했습니다. 장대인,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훌륭한 물시계입니다. 장영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네. 아직 하루에 한 식경 정도 오차가 생기네. 더 정확해야 하네. 백성들이 믿고 쓸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드디어 세종 16년 자경루가 완성되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차례차례 흘러내렸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종과 북이 울렸죠. 사람의 손길 없이도 저절로 시간을 알려주는 신기한 장치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자경루를 보시며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이제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겠구나. 영실아, 그대의 노고에 감사하네. 자경루는 보로각에 설치되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종소리가 한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준비했죠. 한양거리는 자경루의 종소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정확한 시간에 맞춰 농사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은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었죠. 관리들은 제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 백성이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자경루, 덕분에 삶이 편해졌소.
시간을 알 수 있으니 모든 일이 순조롭소. 정말 고마운 일이오. 이웃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장영실 대인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오. 천민 출신이지만 이런 훌륭한 물건을 만들다니 말이오. 장영실의 자경루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변화시킨 위대한 발명품이었죠. 하루 4번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이 물시계는 당시 세계 어디에도 없던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자경루를 만들면서 장영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떨어지기도 했고 너무 느리게 떨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끝까지 완성해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고 실험했습니다. 장영실의 제자들이 스승을 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물시계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장영실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의 공이 아니네. 전하의 뜻과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것일세. 자경루는 조선의 과학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 사신들도 자경루를 보고 감탄했죠. 일본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조선이 중국을 넘어서는 기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영실이 만든 자경루는 우리 조선의 자랑이다. 백성들이 시간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장영실은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셨죠. 신분을 뛰어넘어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장영실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자경루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작동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며 백성들의 삶을 도왔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종을 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영실이 이룬 첫 번째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치국이. 세종대왕께서는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 농사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비가 적게 오면 가뭄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강수량을 알아야 농사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종대왕께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지역에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야 백성들의 어려움을 미리 알고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신하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비의 양을 어떻게 잰다는 말인가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모두들 난감해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장영실을 불렀습니다. 영실아, 비의 양을 정확히 잴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겠느냐? 장영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전하, 그릇을 땅에 묻고 비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릇에 고인 물의 깊이로 비의 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그릇의 크기가 제각각이면 정확하지 않을 것 같구나. 장영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국에 똑같은 크기의 그릇을 만들어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각 지역의 비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영실은 즉시 치국이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만든 원통형 그릇을 설계했죠. 깊이는 한자 5치, 지름은
7치로 정했습니다. 모든 치구기가 똑같은 크기여야 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장인이 물었습니다. 장대인, 왜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아무나 질그릇으로 만들면 더 쉬울 텐데요. 장영실이 설명했습니다. 나무는 물을 흡수하고 질그릇은 깨지기 쉽네. 새로 만들어야 오래 쓸 수 있고 정확하네.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하네. 세종 23년 치구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장영실은 경복궁 안에 처음으로 치구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릇을 땅에 붓고 비가 오기를 기다렸죠.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장영실과 관리들이 치구기를 살폈습니다. 비가 그릇에 고였고 자로 물의 깊이를 쟀습니다. 한 관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비의 양을 잴 수 있다니 말입니다. 장영실이 말했습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 치구기를 보내야 하네. 모든 고을에서 비를 재서 보고하면 전하께서 백성들을 더 잘 돌보실 수 있을 것이네. 세종대왕께서는 전국 각 고을에 치구기를 보내도록 명했습니다. 한양에서 제주도까지, 함경도에서 전라도까지 모든 곳에 치구기가 설치되었죠. 각 지역 관리들은 비가 올 때마다 치구기로 강수량을 재서 한양에 보고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충청도 지역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한 관리가 급히 세종대왕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충청도 지역의 비가 평년보다 훨씬 적습니다. 치구기로 잰 결과 석 달 동안 고작 2치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즉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뭄이 들 것이 분명하구나. 당장 그 지역에 곡식을 보내고 세금을 줄여주도록 하라. 치구기 덕분에 세종대왕은 미리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기 전에 도움을 줄 수 있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해봄, 전라도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하, 전라도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치구기로 잰 결과 열흘 동안 한 자가 넘게 내렸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홍수가 날 것이 염려되는구나. 제방을 점검하고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도록 하라. 치구기는 재난을 예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장영실의 발명품이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했죠. 장영실의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치구기가 이렇게 유용할 줄 몰랐습니다. 단순한 그릇인데 나라를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장영실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백성을 위해 쓰여야 하네. 아무리 훌륭한 발명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치구기가 백성들을 돕고 있으니 보람을 느끼네. 치구기는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강수량 측정 기구였습니다. 유럽에서는 200년이나 늦게 비슷한 기구를 만들었죠. 조선의 과학 기술이 세계를 앞서 나갔습니다. 각 지방 관리들은 성실하게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치구기를 확인하고 장부에 적었죠. 이 기록들은 농사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한 농부가 고을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올해는 비가 충분히 왔습니까? 모내기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관리가 치구기 기록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달에 비가 5치나 왔으니 충분하오. 이번 주에 모내기를 하시오. 올해는 풍년이 들 것이오. 치구기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며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장영실을 칭찬했습니다. 영실아, 그대가 만든 치국이 덕분에 백성들이 편안해졌네. 가뭄과 홍수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고맙네. 장영실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전하의 은혜입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치국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치국이는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확한 원리로 비를 재는 이 기구는 과학사의 길이 남을 발명품이죠. 장영실의 지혜와 백성을 향한 마음이 만들어낸 두 번째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앙부일구. 한양 거리를 걷는 백성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경루는 훌륭했지만 궁궐에만 있었죠. 일반 백성들은 종소리를 듣고 시간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종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시간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날 세종대왕께서 장영실을 불렀습니다. 영실아, 백성들이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자경루는 좋지만 궁궐에만 있어 모든 백성이 쓸 수 없지 않느냐? 장영실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재는 해시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좋을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해시계라면 중국에도 있지 않느냐? 그것과 다른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장영실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전하, 우리 조선의 위도에 맞는 해시계를 만들겠습니다. 중국의 것보다 더 정확하고 보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장영실은 즉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계산했죠. 한양의 위도를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밤낮으로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한양의 위도를 따로 재야 합니까? 중국 것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장영실이 설명했습니다. 한양과 중국은 위도가 다르네. 해의 각도가 달라지지. 우리 땅에 맞는 해시계를 만들어야 정확하네. 그래야 백성들이 믿고 쓸 수 있네. 장영실은 반고형 모양을 생각해냈습니다.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었죠. 가운데 짧은 막대를 세웠습니다. 이 막대의 그림자가 시간을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한 장인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장대인, 왜 이런 둥근 모양으로 만듭니까? 평평한 판이 더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장영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평한 판은 계절에 따라 오차가 생기네. 이 둥근 모양은 1년 내내 정확하네. 어렵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하네. 세종 19년 앙부일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청동으로 만들어진 해시계였죠. 반고 안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계절을 나타내는 선도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앙부일구를 보시고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게다가 정확하기까지 하니 더욱 훌륭하네.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시간을 알 수 있겠구나. 장영실이 설명했습니다. 전하, 가운데 막대의 그림자가 시간선을 가리킵니다. 또한 계절선도 함께 보여주어 절기도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일석이조로구나. 시간도 알고 계절도 아는구나. 이 앙부일구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라. 앙부일구는 종묘 앞 광장에 설치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죠. 사람들은 신기한 듯 앙부일구를 둘러쌌습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저것 좀 보시오. 그림자로 시간을 알 수 있다니 신기하오. 옆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장영실 대인이 만든 것이라고 하오. 정말 대단한 분이시오. 천민 출신인데도 이런 것을 만들다니 말이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앙부일구 보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림자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헷갈렸죠. 장영실은 관리들을 교육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 관리가 백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막대 그림자를 보십시오. 그림자 끝이 닿는 곳의 숫자가 지금 시간입니다. 아래쪽 선은 계절을 알려줍니다. 백성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앙부일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장사꾼들은 약속 시간을 정할 때 앙부일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한 장사꾼이 말했습니다. 5시에 종묘 앞에서 만납시다. 앙부일구로 확인하고 오십시오. 다른 장사꾼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정확히 5시에 만나겠소. 앙부일구는 사람들의 약속을 지키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을 함께 공유하게 해주었죠. 사회가 더욱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여러 곳에 앙부일구를 더 설치하도록 명했습니다. 궁궐 곳곳에도 설치했고 관청에도 설치했죠. 장영실의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앙부일구가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좋아합니다. 장영실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일이네. 백성들이 편리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네. 앙부일구는 예술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용문이가 새겨져 있었죠. 실용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걸작이었습니다. 중국 사신이 한양을 방문했을 때 앙부일구를 보았습니다. 사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정교하오. 우리 중국에도 해시계가 있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정확하지는 않소. 세종대왕께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영실이 만든 것이오. 조선의 기술이 결코 뒤처지지 않소. 앙부일구는 계절의 변화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농부들은 이것을 보고 농사 시기를 결정했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시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앙부일구를 보니 곧 춘분이오. 이제 밭을 갈아야 하오. 마을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앙부일구가 알려주니 농사 짓기가 훨씬 쉬워졌소. 장영실은 앙부일구를 만들면서 수많은 계산을 했습니다. 해의 각도를 정확히 재고 계절의 변화를 세밀하게 계산했죠. 조금이라도 틀리면 오차가 생겼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장영실에게 말했습니다. 영실아, 그대의 앙부일구는 과학이자 예술이네.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보는 즐거움도 주는구나. 장영실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신은 다만 그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앙부일구는 조선의 과학 기술을 상징하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장영실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세 번째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혼천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았습니다. 별의 움직임으로 계절을 알고 농사를 지었죠. 하지만 정확한 천문 관측 기구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낡은 기구로 겨우 별을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천문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어느 날 세종대왕께서 천문 관측소를 찾았습니다. 관측소의 관리가 아래였습니다. 저나 지금 쓰는 기구가 너무 오래되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별의 위치를 제대로 잴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근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겠구나. 장영실을 불러오너라. 장영실이 세종대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말했습니다. 영실아, 하늘의 별을 정확히 관측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겠느냐? 우리만의 천문기구가 필요하네. 장영실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혼천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별을 담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를 믿네. 우리 조선의 하늘에 맞는 혼천이를 만들어 주게. 장영실은 천문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하늘을 관찰했죠. 별의 위치를 기록하고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한 천문학자가 장영실에게 말했습니다. 장대인, 중국의 혼천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장영실이 설계도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참고는 하되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겠네. 한양의 위도가 중국과 다르니 우리에 맞게 고쳐야 하네. 장영실은 큰 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둘러싼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여러 개의 쇠로 된 고리를 겹쳐서 만들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장인들이 힘들어했습니다. 한 장인이 말했습니다. 장대인, 이 고리들을 정확히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장영실이 직접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해야 하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네. 다시 한번 재보게. 밤낮으로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장영실은 쉬지 않고 일했죠. 별의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리의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세종 17년 드디어 혼천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거대한 구였죠. 여러 개의 쇠고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별자리가 정교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완성된 혼천이를 보시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장대하구나. 우주의 신비를 담은 것 같구나. 장영실이 설명했습니다. 전하, 이 고리들은 하늘의 적도와 황도를 나타냅니다. 이것으로 별의 위치를 정확히 잴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혼천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별을 관측했죠. 이전보다 훨씬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천문학자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혼천이로 별의 위치를 정확히 잴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록과 비교해도 우리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른 천문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장영실 대인의 솜씨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도 독자적으로 천문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천이는 단순한 관측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보여주는 교육 도구이기도 했죠. 세종대왕께서는 왕세자와 신하들에게 혼천이를 보여주며 천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왕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세자야, 이 혼천이를 보거라.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느니라. 왕세자가 신기한 듯 혼천이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아범아마, 정말 신기합니다.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세종대왕께서 설명했습니다. 그렇느니라.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느니라. 장영실이 만든 이 혼천이로 많은 것을 배우거라. 장영실은 혼천의 외에도 간이라는 기구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간이는 별의 위치를 더욱 정밀하게 재는 도구였죠. 혼천이와 간이를 함께 사용하면 완벽한 천문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매일 밤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달력을 만들었죠. 정확한 달력은 농사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 농부가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날이 올해 입추는 언제입니까? 밭갈이를 준비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관리가 천문 기록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초여새가 입춘이요. 그 전에 밭을 준비하시오. 천문대에서 정확히 계산한 것이니 틀림없소. 혼천의 덕분에 조선의 달력은 매우 정확해졌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미리 알 수 있었죠. 일식과 월식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 천문학자가 세종대왕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다음 달 보름에 월식이 있을 것입니다. 혼천이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어라. 놀라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예측한 대로 월식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놀라지 않았죠. 미리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영실의 혼천이가 얼마나 정확한지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장영실의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혼천이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장영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무한하네. 우리가 안 것은 아직 작은 부분일 뿐이지.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네. 후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이네. 중국 사신들도 조선의 혼천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조선의 과학 기술이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었죠. 세종대왕께서 장영실에게 말했습니다. 영실아, 그대가 만든 혼천이는 조선의 자랑이네. 우리도 이제 하늘을 제대로 이룰 수 있게 되었네. 장영실이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모두 전하의 은혜입니다. 전하께서 학문을 사랑하시고 백성을 생각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혼천이는 조선 천문학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정확한 관측으로 과학이 발전했죠. 이것이 바로 장영실이 이룬 네 번째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수표. 조선의 한양은 한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죠. 물을 마시고 농사를 지으며 배를 띄워 물건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때로 무서운 재앙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한강이 범람했습니다. 물이 불어나 집과 논밭을 삼켰죠.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강물이 말라 배가 다니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 문제로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느 날 세종대왕께서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경들은 한강의 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해마다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데 대책이 없지 않으냐? 한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물의 깊이를 재는 방법이 없어 언제 범람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물이 불어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장영실을 부르셨습니다. 영실아, 강물의 깊이를 정확히 잴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겠느냐? 장영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전하, 강에 기둥을 세우고 은금을 새기면 어떻겠습니까? 물의 높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기둥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겠느냐? 장영실이 대답했습니다. 돌로 튼튼한 기둥을 만들고 강바닥 깊숙이 박겠습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견딜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장영실은 즉시 수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한강 근처 수천리라는 곳을 선택했죠. 물의 흐름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석공들이 돌을 다듬었습니다. 한 석공이 말했습니다. 장대인, 이 돌기둥이 정말 홍수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강 물살이 얼마나 센데요. 장영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네. 이 수표는 100년, 1000년을 견뎌야 하네.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되네. 세종대년 수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높이가 한 장이 넘는 돌기둥이었죠. 표면에는 정교하게 눈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자마다 선을 그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강으로 행차하셨습니다. 완성된 수표를 보시고 흡족해 하셨죠. 훌륭하구나. 이제 물의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있겠구나. 장영실이 설명했습니다. 전하, 이 눈금으로 물의 높이를 잽니다.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가면 홍수가 날 것이고 일정 높이 아래로 내려가면 가뭄이 올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매일 수표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물의 높이가 위험 수위에 이르면 즉시 알려야 하느니라. 관리들이 매일 수표를 확인했습니다. 물의 높이를 재서 기록했죠. 비가 오면 수표에 눈금이 올라갔고 맑은 날이 계속되면 눈금이 내려갔습니다. 어느 해 여름 비가 며칠째 계속 내렸습니다. 관리가 수표를 확인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수표의 눈금이 위험 수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강이 범람할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강 근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라. 제방을 점검하고 대비하도록 하라. 백성들이 미리 대피했습니다. 과연 사흘 후 한강이 범람했죠. 하지만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표 덕분에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백성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수표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목숨을 잃을 뻔했소. 장영실 대인께 정말 감사하오. 다른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었으니 천만다행이오. 수표가 우리를 살렸소. 수표는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도 예측했습니다. 물이 너무 낮아지면 미리 물을 저장했죠. 농사에 필요한
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날이 올해 물 사정이 어떻습니까? 모내기 할 물이 충분합니까? 관리가 수표 기록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수표를 보니 물이 충분하오. 안심하고 모내기를 하시오. 수표는 배를 운항하는 데도 중요했습니다. 물이 얕으면 배가 자초할 수 있었죠. 선원들은 수표를 확인하고 항해를 결정했습니다. 한 뱃사공이 다른 뱃사공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표를 보니 물이 깊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것이오.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오. 수표가 있어 우리 일이 훨씬 쉬워졌소.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으니 말이오. 장영실의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수표는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유용합니다.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장영실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발명은 복잡한 것이 아니네. 간단하지만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명이지. 세종대왕께서도 수표를 자주 살폈습니다. 백성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영실아, 수표 덕분에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구했네. 간단하지만 위대한 발명이네. 장영실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수표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은 다만 그 마음을 형태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수표는 조선시대 내내 사용되었습니다. 한강의 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였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관리들은 수표 기록을 꼼꼼히 남겼습니다. 몇 년 치 기록이 쌓이자 물의 패턴을 알 수 있었죠. 어느 계절에 물이 많고 어느 계절에 물이 적은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한 관리가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을 보니 7월에 물이 가장 많습니다.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다른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수표 기록이 참으로 귀중합니다. 이것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수표는 단순한 돌기둥이었지만 과학이었습니다. 물의 높이를 정확히 재는 측정 도구였죠.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장치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말했습니다. 수표는 비록 작지만 그 역할은 크구나.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니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장영실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신은 다만 백성을 위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신의 임무이자 기쁨입니다. 수표는 오늘날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유산이죠. 장영실의 실용적인 과학 정신이 담긴 5번째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금속 활자. 조선 시대에는 책이 매우 귀했습니다. 책을 만들려면 나무판에 글자를 일일이 새겨야 했죠.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책값이 비싸서 양반들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백성들이 글을 읽고 배워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셨죠. 어느 날 세종대왕께서 신하들과 회의를 하셨습니다. 책을 더 빨리, 더 많이 만들 방법이 없겠느냐? 백성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고려 시대부터 금속 활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 수가 부족하고 인쇄가 고르지 못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장영실을 부르셨습니다. 영실아,
금속 활자를 개량할 수 있겠느냐? 더 정교하고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겠느냐? 장영실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새로운 방법으로 활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자가 또렷하고 오래 쓸 수 있는 활자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장영실은 금속 장인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활자의 문제점을 살폈죠. 글자가 고르지 못하고 인쇄할 때 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작업장에서 한 장인이 말했습니다. 장대인, 활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하나하나 새기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장영실이 새로운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밀랍으로 글자, 모양을 만들겠네. 그 다음 거푸집을 만들어 쇠를 부어 넣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같은 글자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네. 다른 장인이 이해하며 물었습니다. 밀랍으로 만든다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장영실이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밀랍으로 글자를 만들고 흙으로 싸서 구우면 밀랍이 녹아나가네. 그 빈 공간에 쇠를 부으면 활자가 완성되지. 장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훨씬 효율적이었죠. 장영실은 수만 개의 활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창제 이전이었기에 한자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장영실은 각 글자의 크기와 높이를 정확히 맞췄죠. 조금이라도 틀리면 인쇄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장영실의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활자들이 모두 똑같은 높이여야 합니까? 너무 까다롭지 않습니까? 장영실이 엄격하게 대답했습니다. 똑같아야 하네. 높이가 다르면 어떤 글자는 진하게, 어떤 글자는 흐리게 찍히네. 그러면 책을 읽기 어렵지 않겠나. 세종 27년 새로운 금속 활자 갑인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수십만 개의 활자가 만들어졌죠. 이전 활자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첫 인쇄본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글자가 또렷하고 고르구나. 이제 책을 빨리 만들 수 있겠구나. 장영실이 설명했습니다. 전하, 이 활자로 하루에 수십 장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나무판보다 훨씬 빠릅니다. 세종대왕께서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하네. 이제 많은 책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구나. 인쇄소에서 책 만드는 일이 활발해졌습니다. 유교 경전, 역사책, 의학서, 농사책 등 다양한 책이 인쇄되었죠. 이전보다 10배는 빨랐습니다. 한 학자가 새로 인쇄된 책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책이 불과 열흘 만에 인쇄되었다니 놀랍소. 예전 같으면 몇 달은 걸렸을 것이오. 옆에 있던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금속, 활자의 이력이요. 장영실 대인 덕분에 우리가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소. 활자는 한 번 만들면 여러 번 쓸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인쇄한 후 활자를 풀어서 다른 책을 조판할 수 있었죠.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인쇄소의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활자들로 수백 권의 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명입니다.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나무판은 한 번 쓰면 끝이지만 활자는 계속 쓸 수 있소. 장영실 대인의 지혜가 대단하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을 위한 책을 많이 만들게 했습니다. 농사짓는 법을 알려주는 농사직설, 병을 고치는 법을 알려주는 의학책 등이 인쇄되었죠.
한 농부가 농사직서를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이 책에 농사 짓는 좋은 방법이 나와 있소. 이제 더 나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소. 이웃 농부가 말했습니다. 책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줄은 몰랐소. 금속, 활자 덕분이라고 하오. 장영실의 활자는 글자가 아름다웠습니다. 읽기 편했고 오래 보관해도 선명했죠. 학자들이 연구하기에 좋았습니다. 한 학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 활자로 인쇄된 책은 글자가 참으로 곱소. 오래 읽어도 눈이 편하오.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장영실 대인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소. 하나하나 정확하게 만들었소. 세종대왕께서는 활자 인쇄를 더욱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장영실에게 계속 개량을 명하셨죠. 영실아, 이 활자도 훌륭하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장영실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은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더 좋은 활자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금속 활자는 조선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많은 책이 만들어지고 지식이 퍼져나갔죠. 백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장영실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활자 덕분에 조선에 책이 넘쳐납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장영실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의 공이 아니네. 전하의 뜻과 여러 장인들의 노력이 모여 이룬 것이지. 외국 사신들도 조선의 금속 활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중국보다 뛰어난 기술이었죠. 한 중국 사신이 말했습니다. 조선의 금속 활자는 참으로 정교하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소. 조선 관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장영실 대인이 만든 것이오. 조선의 기술이 결코 뒤처지지 않소. 세종대왕께서 장영실에게 말했습니다. 영실아, 그대가 만든 활자로 백성들이 배우고 있네. 지식이 널리 퍼지고 있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민이 아니겠느냐. 장영실이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전하, 신은 다만 전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전하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금속 활자는 단순한 인쇄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민주화하는 혁명이었죠. 책이 귀족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책방에서 한 서민이 책을 샀습니다. 드디어 나도 책을 살 수 있게 되었소. 활자 인쇄로 책값이 내려갔다고 하오. 책방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예전에는 책 한 권이 쌀 한 가마니 값이었소. 이제는 훨씬 싸졌소. 장영실의 금속 활자는 조선 왕조 내내 사용되었습니다. 수많은 책이 인쇄되었고 문화가 발전했죠. 지식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책이 많아지니 나라가 밝아지는구나. 백성들이 배우니 나라가 강해지는구나. 모두 영실이의 공이로다. 장영실은 천민 출신이었지만 재능으로 나라에 기여했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6가지 위대한 업적은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경루로 시간을 알려주고, 치국이로 재난을 예방하고, 앙보일구로 편리함을 주고, 혼천이로 하늘을 연구하고, 수표로 생명을 구하고,
금속 활자로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장영실의 삶은 과학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화려한 이론보다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과학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